삶의 끝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행복하게 늙어가며 보람찬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우선 마음가짐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 앞에서 강조했듯이 마인드 리셋이 필요하다. 나이 들어서까지 젊은 시절과 같은 마음으로 생활하면 일상이 괴로워질 뿐이다. 고령자 중 대다수가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며 어떻게든 돈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타인에게 의지하거나 신세 지는 것을 꺼리고 건강검진을 받고는 의사가 권하는 대로 탄수화물과 지방을 줄이며 소식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참고 절제하는 생활 습관은 결코 즐겁고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지 못한다. 사실 끊임없이 인내하고 욕구를 억누르기란 정말 괴로운 일이다. 60세에 접어들어 가장 마인드 리셋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경제관념이다. 나는 지금껏 긴 세월 의료 현장에서 수많은 고령 환자들을 돌보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 없이 몸이 쇠약해진다는 것이다. 하루하루 늙어가다가 어느 날부터는 잘 걷지 못하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워 지내는 날이 온다. 치매에 걸리기도 한다.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때가 되어서야 고령자는 돈을 쓰기조차 쉽지 않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다. 경제관념은 생애 주기에 따라 달라진다. 젊은 시절에는 집을 샀다면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자녀 교육비도 들어가는 데다 노후 자금까지 마련해야 하니 되도록 아끼고 절약하며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한창 일하고 재산을 쌓을 나이에는 그게 맞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자식들이 독립해서 생활비도 줄어들고 그동안 모은 돈이 있으니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긴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전락하는 습관을 고치지 못한다. 계속해서 아끼기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거나 치매에 걸려버린다. 그때부터 여행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된다.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 한 끼를 하는 일조차 버거워진다. 이렇게 치매나 노안이 와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워지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된다. 이때쯤 되면 돈이 많이 필요해질 것 같지만 사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있어서 매달 들어가는 요양원비나 간병비는 연금으로 그럭저럭 충당되는 경우가 많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제야 많은 이들이 때늦은 후회를 한다. 내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까. 내가 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았을까. 참으며 흘려보낸 인생이 너무나도 아깝다. 조금 더 즐기면서 살 것을 이라며 안타까워하지만 그렇다고 젊음과 건강이 되돌아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마인드 리셋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지금까지의 생각을 버리고 마음가짐을 고쳐보자. 돈은 쓸 수 있을 때 마음이 풍족해지고 행복해지는 일에 충분히 써야 한다. 돈은 통장보다 지갑에 있을 때 빛난다. 애당초 돈이란 가지고 있을 때보다 쓸 때 더 가치가 있는 법이다.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백화점 매장 직원들은 비싼 물건을 큰 고민 없이 통 크게 구매하는 고객에게 더 정중히 응대한다. 집에서는 자식이나 손주에게 용돈을 많이 내줄수록 좋은 부모이자 멋진 할머니 할아버지 대접을 받는다. 돈을 써야만 인정받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돈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지는 않겠지만 때때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력이 있어야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은 아니다. 다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손님이 왕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니 돈을 적시적소에 잘 쓰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죽을 때까지 계속 돈을 모으고 쌓아두기만 하는 것처럼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없다. 그렇게 모아서 남긴 거액의 유산은 결국 죽은 뒤 자식들 사이에 갈등과 분열만 일으킬 것이다. 유산이 없다면 다툼이 생길 일도 없다. 재산을 남기지 않고 눈을 감으면 자손과 친지들이 장례식장에 모여 참 좋은 사람이었어. 인품이 훌륭한 분이었지 라고 말하며 평화롭고 조용하게 추모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그러니 감히 말하건대 그동안 모은 돈은 모두 자신을 위해서 쓰자. 자식에게 남겨주어야 하는 것은 거액의 유산보다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인생을 즐기며 행복하게 사는 이상적인 부모에 대한 기억이다. 60대가 지금과 다른 태도로 더 많이 소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오랜 시간이라며 적지 않은 재산을 쌓아온 이들이 소비를 늘린다면 시장 경제는 활기를 띨 것이고 경기 상승까지 뒤따를 것이다. 60대 이상 중장년층이 지갑을 열기 시작하면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와 컴퓨터를 개발하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적합한 집을 짓고자 할 것이다. 이윤축을 목표로 하는 기업은 당연히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 고령화 사회에 걸맞은 서비스와 상품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 나이를 먹을수록 적극적으로 소비해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 남는 것은 추억뿐이다. 죽기 전에 맛있는 음식이나 실컷 먹어볼 걸. 세계 일주를 해보고 싶었는데 퇴직금으로 스포츠카나 살 걸 등과 같은 후회를 남기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하자. 지금까지 유지했던 전략 정신은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한다. 돈은 통장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지갑에 두고 자유롭게 쓰라고 있는 것이다. 써야 행복해진다. 쓰지도 않을 돈을 열심히 모아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고 모으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면 오히려 집착을 불러일으켜 불행의 씨앗이 될 뿐이다. 건강해지기 위해 돈을 쓰고 놀아라. 나이를 먹으면 건강해지기 위해서라도 마음껏 돈을 쓰고 노는 것이 좋다. 코로나19 감염증이 한창 유행할 때 많은 의사들이 감염자와 비감염자의 차이에 관해 연구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면역력이었다. 면역력이 높은 사람은 코로나 감염증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과 스트레스에서도 강해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 여러 연구 결과가 면역력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요소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이토록 중요한 면역력을 높이는 법은 의외로 쉽고 간단하다. 되도록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최선을 다해 즐겁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새로운 인생 지침이 필요하다. 하기 싫은 일은 뒤로 미루고 재미있는 일부터 하는 것이다. 당장 오늘부터 실천해보자. 나이가 들수록 욕심을 버리고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 누군가가 연금으로 취미나 유흥을 즐겼다가는 노는데 연금을 쓰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연금으로 게임장에 간다니 말도 안 된다라는 비난을 받을지도 모른다. 이런 인식은 밖에서 보내는 즐거운 여가 시간이 전두엽을 자극한다는 사실을 배제하고 있다. 게다가 웃고 즐기는 것은
그 자체로 인간의 정신과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나이 든 사람이 나가 놀겠다고 하면 비난의 시선을 보내며 혀를 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이에는 마음껏 즐기셔야 한다라며 등 떠미는 것이 더 옳은 일이다. 나이가 들수록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감정도 함께 늙는다. 그래서 점점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 내가 노할수록 어지간한 일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게 되고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온 만큼 웬만한 사건으로는 감정이 요동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회생활을 하며 쌓아온 연륜 덕분에 앞으로 펼쳐질 상황이 훤히 보이고 무슨 일이든 요령 있게 뚝딱 해치운다. 경험이 쌓여 실패할 확률이 적어진 것은 다행이지만 솔직히 그만큼 인생이 지루해진다. 세상 만사에 흥미와 관심도 떨어진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재미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고령자가 즐길 만한 재미거리를 찾다 보면 종종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다. 젊을 때는 엄청난 애주가로 주종을 가리지 않고 음주했다고 해도 세월이 지나면서 스타일은 변하기 마련이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때는 작은 포차에서 값싼 맥주나 소주만 있어도 즐겁게 마실 수 있지만 중장년을 거치며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자연스레 값비싸고 좋은 술을 이왕이면 더 고급스러운 안주에 곁들여 마시고 싶어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니 한 달에 3번 선술집에 들러서 매번 같은 술과 안주에 자잘한 금액을 쓰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 비싼 고급 술집을 찾아 음주를 즐기는 것은 어떨까? 어차피 나이가 들면 젊을 때처럼 자주 술을 마시기도 어렵다. 3번에 나누어 쓸 돈을 모아서 전에는 가지 못했던 비싼 고급 주점의 문을 두드려 보자. 경험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뇌에 더 긍정적인 자극이 되어줄 것이다. 젊은 시절 회사에 다니며 거래처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 고급 요리주점에 자주 방문했거나 골프를 치러 다녔다면 은퇴한 뒤에 그때 갔었던 요리집이나 골프장에 다시 가보는 것도 좋겠다. 적지 않은 비용이 들겠지만 더 이상 회사원이 아니니 진정한 의미에서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여행도 마찬가지다. 경비를 아끼며 늘 가던 곳으로 향하는 가성비 따지는 여행은 그만두고 돈이나 시간 문제로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곳으로 떠나보자.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늘 앉던 평범한 자리 말고 한 단계 높은 더 비싼 좌석을 예매해보자. 색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른다. 60대가 되어 은퇴하고 사회 일선에서 물러나면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 시점에 양보다 질을 추구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면 깊이 있는 만족감을 얻는 것은 물론 여유를 실감하고 스스로를 더욱 잘 알게 될 것이다. 스스로에게 돈을 쓰고 정성을 들일수록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싶어지기 마련이며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게 된다. 스스로를 사랑하면 당연히 행복해지고 행복감은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는 면역력 상승이라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즉, 노년에 마음껏 놀고 기분 좋게 돈을 쓰는 것은 정신건강도 챙기고 노화도 늦추는 좋은 방법이다. 자식의 인생까지 책임질 수는 없다.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 너는 너, 나는 나라고 선을 긋는 태도는 정말 중요하다. 제 자식이 사랑스럽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을까?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라도 내가 평생 먹여 살려야지, 재산을 많이 남겨줘야지 라고 의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또한 반대로 노후에는 자식에게 의지하며 살아야지. 그러려면 서로 다투지 말고 잘 지내야 해 라는 생각도 고이 접어두자. 자식과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면 어느새 종속당하게 된다. 서로 눈치만 보며 불편해하다가 관계가 틀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자식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여기서 독립을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부모는 자식에게서 독립해 오로지 본인의 행복만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 적당히 선을 긋고 당신의 재산과 시간은 오롯이 당신의 행복을 위해 써야 한다. 자식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생활이 불안정하거나 우울증을 앓고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해도 절대 부모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이럴 땐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제도에 도움을 받아야 한다. 오랜 세월 성실히 세금을 내지 않았는가? 그 세금으로 사회는 안정망을 구축해 놓았다. 그러니 집안 사정이라며 자식을 위해 무리하게 희생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안타까워하며 마음을 쓰는 것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나 몰라라 하며 자식에게 쓰는 마음까지 거둬들이라는 것이 아니다. 대신 해결해 주려는 자세를 바꾸라는 것이다. 당신이 마음가짐을 바꿔야 결과적으로 자식을 자립하도록 이끌 수 있고 훗날 나이 든 자식이 늙고 병든 당신을 돌보며 함께 불행해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여성 노인 빈곤의 그늘. 올해 80세인 조경숙 씨는 비좁은 단칸방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 가구 하나 놓을 수 없는 초라한 생활 공간에서 기초 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살고 있는 조경숙 씨는 한국 최초의 사립 유치원 교사였다. 옛날 사진 속 그는 존경받는 엘리트 여성의 모습 그대로 젊고 당당하다. 이때만 해도 얼마나 좋았어. 이렇게 젊고 그때 10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었죠. 웬만한 교수 봉급보다 많았어요. 경제적인 여유와 높았던 자존감, 아이들이 함께한 빛나던 시절은 사진과 함께 바랬지만 그저 추억이라 하기에는 여러 가지가 마음에 얹힌다. 노후 준비 없이 갑자기 닥친 불행은 그 모든 추억을 떠올리면 슬프고 무거운 기억으로 바꿔놓았다. 나는 아니겠지 하는 여느 사람들처럼 경숙 씨도 자기 노년은 다를 거라고 믿었다. 그때와는 달라져도 너무 달라진 삶. 하루에도 몇 번씩 막막함이 몰려온다. 내가 일찍 이혼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디 갈 데가 있었겠어요. 구절구절 힘들었던 시간을 말로 다 못하고 경숙 씨는 잠시 먼 곳을 응시하고 앉아있다. 생활비는 늘 빠듯하다. 기초생활수급비에서 월세를 내고 나면 남은 돈은 얼마 없다. 쓸 수 있는 돈은 항상 부족해 저녁도 우유에 밥 한 술 말아 먹는 것이 전부다. 그렇다고 특별히 잘못 산 것 같지 않은데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결과가 이런 삶이라면 어디서부터 후회해야 할지 경숙 씨는 잘 모르겠다. 힘들 때는 내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잘못 살았나 싶기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마음 편해서 그런가. 그의 마지막 말이 사무친다. 빈곤의 여성화. 여성 노인의 빈곤은 구조화되어 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여성 고령자는 남성에 비해 빈곤층으로 추락할 확률이 훨씬 높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우 더 빠르고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노인 빈민의 70% 이상이 여성, 빈곤 가구의 절반 이상이 여성 가구주 가구로 빈곤의 여성화는 계속 심화 중이다. 빈곤의 여성화란 여성의 빈곤은 여성에게 차별적인 구조 때문에 발생되는 여성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1978년 미국의 여성 경제학자 다이애나 피어스가 최초로 제기한 개념이다. 당시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 가장들이 빈곤 측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노인 빈곤을 비롯한 노인 문제는 남성 노인을 기본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주로 논의되었다. 사회가 남성 빈곤을 여성의 그것에 비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해온 경향이 있고 거기에는 남성을 생계부양자로 인식하는 반면 여성은 독립된 개인이 아닌 의존적인 피부양자로만 인식하는 한계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그동안 여성 문제라고 하면 가정폭력이나 가정 내에서의 문제에 국한되었지만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이제 여성 노인의 빈곤이 주요한 여성 문제로 떠올랐다. 이처럼 여성 노인 문제는 노인 문제와 여성 문제, 그리고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계급 문제가 교차하는 어떤 지점에서 고민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다. 여성학을 비롯한 영계 학문에서 관련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다른 사안과 비교하면 한참 부족한 실정이다. 앞으로 100세 시대에 대면할 여러 노인 문제의 핵심은 여성 노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먼저 인구수와 수명의 차이가 있다. 고령층 인구 중 여성 노인이 60.1%이고 평균 수명도 여성이 남성보다 8세 이상 높다. 그에 반해 여성 노인들이 남성 노인들보다 더 많은 만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여성 노인의 92.2%가 그렇다. 만성 질환에 시달리면서 더 오래 사는 여성 노인들이 많다는 의미다. 소득과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여성 노인들이. 노인 문제 중 핵심은 여성 노인의 빈곤 현상이다. 여성 노인은 남성보다 추가로 10년 정도를 더 살아야 한다. 남편의 간호는 부인이 하는데 부인의 간호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외롭게 살다가 노후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질병에 시달리면 스스로 간호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노후 문제는 여성 노인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초고령자 여성 노인은 일반적인 가사노동부터 배우자를 위한 돌봄 노동을 1차적으로 담당하는 역할까지 혼자 수행했거나 하고 있다. 그들 역시 돌봄 노동을 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구성원의 돌봄 노동을 담당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배제되면서 여성 노인은 어떤 역할도 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전생에 걸쳐 여성들에게 요구되던 젊음과 아름다움이 사라진 여성 노인들이 느끼는 배제와 소외의 감각은 1인 여성 노인 가구가 늘면서 더욱 심화된다. 2세대 여성 노인은 사회관계망도 제한된 탓에 여가 활동과 같은 사회적 활동에도 적극적이지 못하다. 여성의 전생에 걸친 성차별적 지위로 인해 여성은 여러 빈곤 위험에 노출된다. 현재 여성 노인 세대가 겪어온 삶에서 여성들만이 겪는 어려움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은 이 사회의 노인 문제, 여성 문제, 계급 문제를 연결해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여성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할 제도와 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여성들이 더 오래 살고 만성질환에 더 많이 시달리고 높은 비율로 더 가난하고 돌봄 노동을 떠안고 있으며 전생에 걸쳐 작동되는 차별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의 특수한 현실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한다. 아프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지난해 뇌출혈로 쓰러진 후 혈관성 치매를 앓고 있는
77세 어머니와 아침부터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50세 고은희 씨. 오늘따라 어딘가 불편한지 어머니의 짜증이 찼다.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니 손사래를 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매일 있는 일이다. 야야, 야야, 하지마. 엄마, 나이가 몇 살일까요? 나이 알아, 77. 엄마, 나는? 내가 몇 살일까요? 47. 어머니의 기억은 은희 씨가 47세 때 멈춰져 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건강했던 어머니에게 갑작스레 잔인한 병이 찾아왔다. 어머니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에게도 대비할 시간이 없었다. 간병은 큰딸인 은희 씨 몫이 되었다. 은희 씨는 어머니의 손발이 되어 간병하느라 다른 가족은 돌볼 새가 없다. 주변 대부분이 요양병원을 권유했지만 혹시라도 어머니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마음을 먹지 못했다. 엄마, 기저귀 바꿔야죠. 바꾸지 마요. 바꾸지 마. 은희 씨의 얼굴을 계속 때리는 어머니를 들어올려 눕히면서 은희 씨가 어머니와 눈을 맞춘다. 엄마, 사랑해요. 어머니의 대답이 없지만 편안해 보인다. 그러면 되었다고 은희 씨는 생각한다.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치매는 간병에 최선을 다해도 더 나아지는 병이 아니었다. 차라리 암이라면 어떤 과정과 결론을 예상할 수 있겠다 싶을 때도 있었다. 어머니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면서 끝이 안 보였다. 여전히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은희 씨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다. 자식은 많지만 엄마는 하나야. 내가 사랑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엄마. 내가 끝까지 같이 있어줄게. 어머니가 알아듣지 못해도 은희 씨는 계속 마음을 표현한다. 그러고 나면 신기하게도 어머니 표정이 온화해진다. 노인 요양시설이 많아지고 좋아지고 있다고는 해도 집만큼은 아니고 간병도 가족이 아니면 맡기기 불안하다. 은희 씨의 그런 마음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엄마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였어요? 지금이 제일 행복해. 지금이? 아이고, 우리 엄마 지금이 행복해요. 은희 씨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웃자 어머니가 따라 웃는다. 부양 책임 나누기.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 개인이 질병을 겪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노년의 질병과 관련해 의료와 간병을 대비하는 건 무척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여전히 효사상을 바탕으로 한 부양 문화에 기대고 있다. 특히 요양시설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요양시설로 들어가는 건 자식에게 버림받고 죽기 직전 당하는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인식하는 노인들이 여전히 많으며 자식들은 요양원 이용에 죄책감을 느낀다. 100세 시대에는 이 같은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스스로 결정하는 요양시설. 처음에는 울고불고 했어요. 근데 와보니까 생각처럼 안 그래요. 자손들한테 하나도 폐를 안 끼치고요. 음식 잘해주죠. 복지시설도 잘 되어 있죠. 대소변도 받아줘요. 다 해줘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연자 씨는 가명 96세, 매일 곱게 화장을 한다. 젊은 시절부터 꾸미기를 좋아했다. 최근까지 혼자 살았는데 갑자기 치매가 찾아왔다. 가족들이 24시간 연자 씨를 돌볼 수 없어서 요양원에 들어왔다. 지금은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며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지만 처음에 왔을 때는 그러지 않았다. 연자 씨와 같은 요양원에 있는 이영범 씨도 가명 93세 그랬다고 했다. 인생 끝무렵에 요양원에 와 있는 게 참 한심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내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괜찮아요. 감사해요. 아들들도 감사하고 이제는 아주 좋아요. 오늘은 연자 씨의 막내딸 고혜영 씨가 가명 60세 요양원에 오는 날이다. 매주 한 번씩 들러 어머니 연자 씨의 생활을 살피는 혜영 씨. 지금은 마음이 편안해졌지만 처음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기까지 심적 고민이 많았고 불효라는 생각에 가족들의 반대가 컸다고 했다. 내가 요양원으로 모시고 가겠다고 했어요. 만약에 어머니가 불편하다고 하시면 다시 모시고 오자고 하고요. 한 달만 시도해 보자고 했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왔는데 모시고 온 날 시설 앞에서 가족들끼리 다퉜어요. 마음이 서로 안 좋았으니까요. 2주, 3주가 지나자 어머니 연자 씨가 편안해 한다는 걸 다른 가족들도 느낄 수 있었다. 여기 있겠다고 연자 씨 자신이 결정해 자식들에게 알렸다. 혜영 씨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 나서 모든 가족들이 다 편안해지고 이전보다 더 사이가 좋아졌다고 했다. 어머니에게 뭐가 필요한지 매주 와서 세심하게 챙기면서 어머니와 자식들의 관계도 좋아졌다. 부모도 자식도 죄스럽지 않은 현명한 선택을 한 셈이다. 만약 가족이 나를 돌볼 수 없다면 노년을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보낼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송인주 서울시 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젊었을 때 요양시설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직접 가보라고 많이 권해드리고 자신이 가고 싶은 요양원을 찾아놓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도 한다 라고 설명했다. 아프고 나서 누군가에 의해 결정된 곳으로 가게 되는 것과 미리 가본 곳에서 돌봄을 받는 건 다르다. 더 안심할 수 있고 무엇보다 자기 노후를 스스로 결정하는 능동적 선택이 될 수 있다.